자, 안녕하십니까. 20분의 주식뉴스공장 10월 16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그 주식시장이 뭐 축약판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 바로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뭐 작전주들도 마찬가지고, 작전주의 개념은 뭘까요? 대박을 바라는 사람과 그 대박의 분위기를 만드는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과 그리고 어느 정도 주가를 올려놓은 걸 누군가에게 또 넘겨야 되죠. 그럼 넘겼을 때 넘겨주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수요가 있어요. 수급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얼마나 상대방에게 프레임을 만들고 얼마나 그 상대방에게 프레임 속에 갇히게 하고 상당히 미래 비전에 갇히게 하면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여기저기 자금을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항상 어렵습니다. 뭐냐면 중심 잡기가 어려워요. 워낙 많은 재료가 있고 워낙 많은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 속도가 가장 빨라요. 빠르고 뭐 1년, 2년 뭐 조금 길게 하는 애들은 뭐 대형주는 더 깁니다만 중형주 같은 경우는 통상 2, 3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실적을 가지고도 있고 아니면 기대감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은 뉴스 플로우를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이 투영시키는 방법적인 신호와 소음이죠. 신호와 소음. 소음은 가짜 뉴스예요. 신호는 어떻게 보면 중심 잡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주가가 물론 자꾸 눈에 거슬릴 수는 있어요. 내가 시장을 가는데 내 종목을 더디게 가니까, 그리고 더 빨리 갔으면 좋겠지. 모든 투자자들이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 와중에도 보면 우리의 투자 심리라든지 특히 투자 심리 측면에서 흔드는 뭔가의 프레임들이 있어요. 이게 신호이냐 소음이냐.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10월 달이죠. 항상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종종 드리는데, 작년에 여러분들 모든 방송 매체뿐만 아니라 조중동 특히 신문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드렸죠. 최저임금 때문에 우리나라 망한다. 그게 기본 기조였어요. 지금 어떤 기조로 계속 공격을 하나요? 계속 뭐 성장률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프레임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나아진 거라고 보는데 일본은 더 심하고 중국은 더 심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좋아진 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파간다라고 세뇌를 시키는 이런 프레임,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사의 세부 내용 잘 안 읽죠. 세부 내용 부분들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 비교하려면 바쁘잖아요. 그래서 기사 제목만 보고 패스하고 거기에서 계속 여러분들 하나의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는데, 작년에 최저임금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내용을 작년에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때 계속 강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반 개별 종목군이 회사 비전이라든지 실적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주가가 뭐 일시적으로 꺾일 수 있어요. 시장 상황에서 꺾일 수가 있고, 아니면 그 개별적으로 뭔가 악재, 섹터에 악재가 나오면서 잠시나마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매도를 할 건가 아니면 매수를 할 것인가. 최근 근래 2달 전 신용 물량 보셨죠? 지금 여러분 오늘 코스닥 2개월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소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배팅이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거의 한 2년 이상 동안 방송을 하면서 3번 이상 이렇게 강하게 배팅을 나왔어요. 시장, 속임수다, 허수다. 계속 그랬죠. 근데 떨어지면 떨어질 때 물량 털리고 또 올라오면 또 올라올 때 물량을 털려요. 시장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는데 개별 종목군에도 얼마나 더 심하게 달릴까요? 너무 많은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중심 잡아야 됩니다. 오늘 잊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 첫 번째,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박살난다고 말했던 그 경제 주체들, 경제 신문들, 경제 신문이라는 자체를 볼 필요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 정말 오랜 시간 구독했는데 여러분들 더 거의 테레비 수준이에요. 더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 더 나쁜 시각을 만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시각을 더 훼손시키는 소음에 가까운 가짜 뉴스들이 많아요. 9월 고용률이 61.5%로 23년 만에 최고예요. 작년에 경제가 망가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설레발치고 방송하고 온갖 매체에서 방송 내내 얘기를 했던 그 내용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거 뭐죠? 그럼 현재 또 경제 우리나라 성장률 오늘 카카오톡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금리 인하했죠. 금리 인하하니까 성장률 안 나온다. 또 노발대발 여기저기서 쓸데없는 내용들 많이 합니다.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성장률이 안 나온다는데 경제가 망가지는다는데 왜 그 경제신문들은 그렇게 하는데 외국인들은 왜 사지? 30%대 후반 우리나라 주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원화채권 나오면 나온 대로 아이고 어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나 있고 우리 경제 망가진다 계속 그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계속 프레임을 만들고 여러분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안 된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성장률 자체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감소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탑 클래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탑 클래스라고 말했는데 그것만 보는 거예요. 성장률이 떨어지는 전체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로 비교하면 자기들이 프레임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모든 걸 투영시키죠. 2달 동안 너무 많이 봤죠. 어제 어느 방송 매체에서 그 작전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 감방인가요? 감방에 갔는데 예전에 미국에 어떤 영화가 그런 영화가 있었죠. FBI인가요? 거기서 워낙 그 속임수라든지 워낙 그 유조를 너무 잘하니까 FBI에서 데려다가 직원으로 썼던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워낙 작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능수능란하고 좀 많이 알다 보니까 감옥에 있어야 되는 구간에 출퇴근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작전이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조사를 해야 하고 그림을 짜주는 사람이 2달 동안에 사모펀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그거 아직까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저희 관점에서 저도 스스로 이런 걸 몇 가지 봤을 때 금액적인 그 금액만 보더라도 물론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10억이 크죠. 10억이고 20억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코스닥이 1000억 넘어 그리고 우리가 조 단위의 시가총액을 보고 있는데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도 보면 10억, 20억, 100억 단위로 수두룩해요. 근데 거기에서 10억 이건 장난치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일반 개인 투자자한테 그게 먹힌다는 거죠. 가짜뉴스가 계속 먹히고 프레임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소음입니다. 신호와 소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면이죠. 아침 모닝 브리핑이 나왔네요. 자, 9월 고용률 61.5%, 23년 만에 최고. 작년에 그 속임수, 그 다음에 이 속임수가 신용불량에 흔들림 나왔을 때하고 똑같을 거예요. 내용은 틀리지만, 분위기는 틀리지만, 그때 반응하는 투자 심리는 똑같이 반응한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사이에 코스닥은 2개월 신고가 돌파했죠. 최근에 이번 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5만원 의미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를 드렸어요. 여기에 이제 오늘 브렉시트 관련된 초안이 나올 것인지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는 이 브렉시트 진행되는 내용이 나중에 또 다른 그림 부분들 이건 추후 한참 뒤에 그럴 내용이니까 지금 얘기해봤자 의미는 없고 일단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고 중형주 쪽에서도 지금 뚫고 하나씩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드렸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선순환 효과라 그럴까요? 하나, 두 개 분위기가 괜찮으면 이제까지 움직이지 거래량을 죽이면서 눈치만 슬슬 보고 안 움직였던 세력이라면 세력이라 합시다. 아니면 시세라고 하고 수급이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하나하나씩이 어깨 한번 펴볼까 움직여볼까 하고 종목군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요.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라든지 장비 애들이 강하게 움직였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 애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순환 계속 돌고 있죠.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코스닥 2개월 신고가 돌파가 나왔어요. 650 돌파 별로 의미 없어요. 돌파하든지 안 하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한 것은 신호하고 실적에 대한 신호 부분하고 삼성전자 실적의 연관성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자금이 좀 움직이려고 하는데 뭔가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데 눈치를 봐야 될 게 10개 있다면 한 7, 8개가 순으로 갈아있으니까 두세 개는 눈치를 본다 치더라도 나머지 7, 8개는 한번 움직여 볼까?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부분들 진행을 좀 했고 그 다음에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 임박 초안이 16일 정도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코스닥 종합지수도 역시 뭘까요? 2080선이죠. 2100선 지난번 2100선이죠. 2100선 넘어가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2100선 넘어가고 650분 넘어가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왜? 주변 분위기가 틀리다는 걸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소음과 신호, 가짜뉴스 속지 말자는 거예요. 속지 말자고 항상 주장하는데 우리가 깊게 들어갈 분석을 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조금만 다른 거고 아니면 우리가 연륜으로 이쪽 시장에서 계속 있다가 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 아는데 아무래도 그걸 자세하게 비교 분석할 시간도 없고 그냥 제목만 보다 보면 뭐하느냐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요. 그래서 그걸 스며드는 걸 가장 기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뭘까요? 지상파 뉴스 영향가치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썩은 뉴스예요. 정말 썩은 뉴스예요. 경제 뉴스도 마찬가지고 왜? 처음에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텍스트 보고서로 나오고 이 정도면 신문에서 논설하고 마지막에 찌꺼기 중에 커피의 왕 찌꺼기가 방송 매체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데 영향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경제신문들이 나오는 내용도 거의 그 수준까지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뭘까요? 외국인, 가장 기본적으로 외국인하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성장을 누르는 불확실성이 5개가 있는지, 1개가 있는지, 5개 있을 때는 조금 움츠리더라도 하나 있으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겠죠. 지난주부터 계속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활발하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활발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2081 돌파하고 650 돌파를 하고 오늘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뭐 때문에 잠깐 출렁을 했나요? 잠깐 출렁거린 거예요. 홍콩 문제 아직 안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홍콩 미국 하원스 인권법안 통과에 유감 표명을 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합의안이 각서 써야 되는데 터키 관련된 제재 부분도 진행된다는데 이건 남아있어요. 근데 터키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1순위로 봐야 될 것은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이 1순위고 홍콩은 저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건 그냥 계속 불협화음, 소음으로 계속 조금씩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브렉시트, 그 다음에 미중 1차 합의 부분을 통하고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본다고 하면 그나마 큰 실적의 개선폭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3분기가 마무리가 되고 실적 시즌이 돌입이 됐는데 삼성전자가 8조 원 안 되고 7조 원대 중후반의 실적을 내면서 글로벌 성장 자체가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여러분 국채금리가 마이너스예요. 우리나라는 그것까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독일의 경제지표 보면 조금 우상향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안 좋다는데 고용률이 23년 만에 최고가 나온다는 의미.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과 원화채권을 나오는 족족 땡큐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세뇌를 시키는 프레임에 갇혀서 그 다음에 최근에 신용물량 한번 틀리고 나니까 불안하죠. 주식 매매하기 힘들어요. 불안해서. 그러면 여기서 소음과 신호 여러분들 선택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음에 휘둘릴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서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 하지 지금 뭐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중형주도 마찬가지고 항상 보면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걔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뀌고 있을 때는
액션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선택 자체의 범위가 틀려질 수밖에 없다는 코멘트 드리면서 코스닥 2개월 만에 신고가 650, 2100 돌파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 드리면서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